연결이 불안정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래쪽 P타입의 경우에는 이 보론의 체외각 세 번째 여기 부족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 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주변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채워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보통은 주변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 참여하고 있는 전자 두 마리는요. 온도가 0켈빈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300켈빈이건 뭐 100켈빈이건 들락날락합니다.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예컨대 밸런스 밴드 여기 전자 하나가 있는데요. 이만큼 에너지를 받았다가 여기 의자가 없네? 뭐 앉아 있을 수 없잖아. 받고 원위치입니다. 뭐 이런 과정들 요 안에서도 밸런스 밴드 안에서도요. 나 여기 갈래.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해서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프로즌 되어 있는 0켈빈일 때는 그 생각이 맞지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동작시키는 300켈빈 환경에서는 이런 실리콘의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는 얼마든지 자유전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자유전자의 개수를 10의 10승이라고 앞에서 단위 부피당 이 정도 나온다고 배웠고요. 이 10의 10승은 엄밀히 얘기하면 타임 t 이퀄 0초 때 내가 실리콘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자유전자가 1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억 개의 자유전자에게 1번 전자, 2번 전자, 따다닥 해서 100억 번 전자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놨어요. 그 다음 t 이퀄 1초 뒤에 다시 실리콘 안을 들여봤더니 1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아까 1번 레이블 붙여놓은 이름표 달린 전자 나와 하면 그 1번 전자는 없습니다. 아마 그 1초 사이에 어 요렇게 나와 있던 놈이 1초 사이에 나 요렇게 해서 어디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실리콘 공유 결합한 놈한테 너 나와 하고 얘가 요 나가 하는 요 튕겨 나가는 놈이 자유전자가 되고 그 여기 1번 전자는 여기에 안착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전자는 없고요. 새로운 1번 전자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츄에이션이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동적 환경이라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100억 개니까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100억 개의 전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걔네들은 계속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변화를 끊임없이 겪습니다.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보론과 같은 불 억셉터가 있으면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를 마련해 줍니다.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예죠. 여기 비어 있는 요 놈, 요 비어 있던 팔, 저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만약에 전자가 딱 여기 그림 하나 있죠. 여기 전자가 딱 들어오면 여기에 홀을 남기고 여기에 전자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전자 하나가 잡힐 수 있는 공간이 보론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보론은 그 결과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고 얘가 하는 보론이 하는 역할은 여기 밸런스 밴드에 이거 홀 얘를 만들어 줍니다. 어, 실리콘만으로 구성된 것도 홀은 만들죠.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홀도 만들어지지만 그 개수가 100억 개죠. 제가 ni 이퀄 10의 10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걸 뭐 굳이 쓰자면 키 서브 i라 써도 되겠네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개념적으로는 인트린직한 도판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실리콘 소재의 전자의 농도 뭐 그게 당연히 홀의 농도랑 같다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고 예, 그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보론의 역할은 그래서 이런 EHP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 이 홀 하나, 전자 하나 이런 홀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억셉터가 만들어내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 하나를 포획해서 이 홀을 하나 밸런스 밴드에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홀의 총 농도를 내가 주입하는 보론의 양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셉터의 양은 폴리아이나이제이션 되고 이것이 곧 홀의 농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의 농도 P가 억셉터 엔지니어가 투입한 억셉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 얘기고
이 등식이 맞아 들어가는 때가 바로 룸 템퍼러처일 때입니다. 그때 fully ionization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에너지 밴드 모델을 이렇게 예쁘게 뭐 화살표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실제 화살표 안 그립니다. 그냥 이것도요 되게 보기 좋게 그린 거고요. 실제는 그냥 이렇게 해두고요. 그냥 구멍 몇 개만 그리고 끝입니다. 이러면 그냥 이거 P타입이네요. 이거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 그다음 그다음 얘기는요. 조금 전에 배운 대로 0켈빈에서 요 이제 N타입입니다. N타입. N형 반도체로 한정을 해서 N형 반도체 도너를 넣겠죠. ND가 있죠. 그 자유전자가 생기겠죠. 그 레이시오, 비율입니다. 비율이 1이다라는 뜻은 N이 ND랑 같은 거죠. fully ionization 된다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 앞 슬라이드에서 상온 300켈빈에서 모든 도너가 다 이온화되어서 그죠? 전자를 만들게 되죠. 그 비율은 1이 될 거고요. 그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아니, 온도를 올리는 건 좋은데, 200켈빈일 때는 그럼 완전히 이온화 됩니까? 400켈빈에 또 이게 유지가 됩니까? 만약에 600켈빈쯤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온도의 값을 X축에 놓고요. 그 범위를 0켈빈부터 600켈빈, 600켈빈이면은 거의 이 더하기 273을 하면 되니까요. 거의 1000도입니다. 만약에 이걸 더 올려서 145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이거 뭐, 절대 온도로 바꿀 거면 빼기 273 하면 됩니다. 이쯤 가면 그 실리콘은 고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실리콘이 아닙니다. 녹습니다. 녹아. 리퀴드 스테이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액체 상태의 실리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 알려진 바 없고 상품화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전자나 홀 통칭해서 캐리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는 애를 온도별로 생각해 보자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답은 여기 한가운데 그래프에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extrinsic temperature 구간이다라고 하고 이 레이시오가 1이 유지되는 온도 영역이죠. 대충 눈으로 봐도 한 150부터 넉넉하게 한 450, 좀 좋게 보면 200에서 400. 이 정도면 이게 상온 300켈빈이면 27도시면 이거 기준으로 100도 낮추고 100도 올라가도 도너들은 도너 내가 10에 16승계를 단위 분기당 넣었으면 자유전자도 10에 16승계 나오는 거죠.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는 남극에 가서든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사막에 가서건 엔지니어가 도핑한 개수에 의해서 전자의 농도가 결정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온도별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레이쇼가. 그럼 과연 이런 실리콘 반도체 시대가 열렸을까? 아마 실리콘을 버리고 이렇게 플랫한 이런 특성을 가지는 재료를 찾아서 엔지니어들이 또 여행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게 실리콘의 매직입니다. 왜 실리콘이 이렇게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느냐? 뭐 여러 가지 썰들을 풀 수 있지만 재료 관점에서 이런 특성이 나온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이런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많은 것도 행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요 아래쪽 보면 0켈빈 때는 모든 게 얼어붙었으니까 자유전자는 없습니다. 뭐 불순물을 실제 도너를 넣더라도 다섯 번째 최외곽 전자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에는 no free electron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서 네, 아마 여기까지 온 게 아마 룸 템퍼러처라고 보면 되고요. 뭐 지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온화된 것만이죠. 실제로는 요거 ND가 더 크겠죠. 100만 이온화되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올라가고 세 개가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 잊지 않고 EHP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 fully ionization이 되는 상온쯤 가면 여기 이 도너 레벨에 그 어떤 전자도 없죠.
다 텅텅 빕니다. 이게 이제 fully ionization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보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NI 값이 10의 10승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이 300켈빈일 때의 값입니다. 이거보다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실리콘 원자 사이의 이 공유 결합이 더 쉽게 뜯어질 겁니다. 더 많은 전자들이 탈출해 갈 거고 컨덕션 밴드에 더 많은 전자 그리고 밸런스 밴드엔 더 많은 홀, 즉 더 많은 EHP가 온도가 올라가면 T가 올라가면 HP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정도가요. 보면 NI 나누기 ND로 표현되어 있는데 ND는 내가 결정하는 값이고 온도에 의해서 NI 값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리니어하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지만 실제 그 비율은 한 칸, 두 칸, 세 칸의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고온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도펀트 ND 값이 뭐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리콘 고유한 실리콘과 실리콘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 여기에서 뜯겨져 나오는 EHP에 의해서 이 전체 실리콘 소재 심지어 돕도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 환경에서는 이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의 농도에 의해서 총 전자의 농도 N이 결판납니다. 그 정도의 고온 영역을 intrinsic temperature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요. 이 intrinsic의 의미는 도펀트의 역할이 없다.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 그 실리콘 그 자체의 물질 그 자체 진성 실리콘이라는 물질 그 진성에 의해서 전자의 농도가 결정되는 구간이다. 온도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rinsic temperature 영역, intrinsic temperature 영역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나눠지는 구간이 대략 한 400켈빈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intrinsic temperature 영역 구간에 들어오면 여기에 벤 다이그램 보듯이 도미넌트하다고 돼 있죠. 이 도너가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봤자 여기 자유전자가 있겠지만 얘는 고작 만들어내는 게 예를 들어 뭐 ND를 내가 10에 18승을 넣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NI 값이 10에 20승인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열심히 돈을 넣어서 전자 10에 18승계를 단위 부피당 만들어도 고온 환경에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게 10에 20승이니 100배나 많죠? 이거 있으나 많아요. 100원 들고 있는데 1원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온도 관점에서 설명했으니 이걸 달리 얘기하면 앞으로 만드는 반도체 제품은 이 인트린직 템퍼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N타입, P타입의 구분은 없습니다. 네. 나는 분명히 반도체 공장에서 이쪽 웨이퍼에서 이뭐 웨이퍼 이렇게 칩을 잘라서 칩 안을 까보면 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N형, 이쪽은 뭐 P형, N형, P형 나누어져 있을 텐데요. 이런 구분이 다 사라집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그럼 메모리 반도체고 뭐 CPU고 GPU고 다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또 갑시다. 이쪽은 freeze out temperature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보는 대로 N 나누기 ND가 1보다 작은 영역이죠. 그래서 도너를 넣은 것보다는 적은 양의 전자가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에너지로 가게 되면 전자의 농도가 내가 설계한 ND 값보다는 생각보다 작아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저온에서는 또 다른 영역의 소자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론과 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 두 개 보이죠? ECV 엣지 쓰여져 있고 컨덕션 밴드 안에 전자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원래라면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뭐 여기 안에 있다가 뭐 이렇게 뜯겨져 나왔다고 합시다. 뜯겨져 나왔다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모바일하다라는 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운동 에너지죠, 한국말로. 카이네틱 에너지를 얼마나 가질까 정량적으로 또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니 어, 다시 강조하지만 올라가는 플러스 Y축 방향은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던 전자하고요. 요 위에 있는 전자하고 누가 더 에너지가 클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요 1번 전자가 2번 전자보다 높습니다. 얼마나 에너지 차이가 나나요? 라고 물으면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얘가 가지고 있는 1번 전자의 총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보통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로 구분될 겁니다. 줄여서 총 토탈 에너지가 네, 포텐셜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자유전자가 얼마나 운동성이 있느냐, 잘 움직이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요 갭입니다. 그 컨덕션 밴드 안에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놈이 컨덕션 밴드 엣지랑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요걸 가지고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하고 비교해서 얘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겠지만 포텐셜이라는 걸 한국말로 위치라는 단어로 변환해서 쓰는데요.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에 한 번 더 집중하면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라는 네, 잠재적인 뭐 이런 뜻이죠. 내가 내 몸속에 함축하고 있는. 근데 사실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뭐 이렇게 지면이 있고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사람이 산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 예, 1번 사람하고 2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는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산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옮겨서 가만히 있으면 지구 중력 때문에 훅 하고 떨어지죠. 이거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는 안 움직이는데 여기는 움직이죠. 그럼 뭔가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이 사이 이게 뭐야? 아,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로 다 바뀌었네요. 그럼 너 원래 이만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포텐셜리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너가 에너지가 있었겠네. 그게 얼마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가 그 올라갔으니까 위치에 이만큼 에너지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2번 사람은요. 뭐 지면에서 떨어지려고 해도 뭐 이미 지면에 있으니까 얘는 저는 뭐 잠재된 에너지가 없나 봅니다. 운동 에너지가 안 생기네요. 얘는 위치 에너지 관점에서는 0이죠. 즉 포텐셜한 관점에서 얘는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면을 이 밑에 또 지면 원래 보통 1층이 있으면 지하 1층도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또 떨어지지 않겠지 하면 무슨 소리냐. 그 밑에 지하 1층도 있고 이제 안 떨어지겠지 하면 또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고 뭐 만약에 지하 1층을 기준에 여기 또 사람 3번이 서 있으면 얘 입장에서는 2번 사람이 훨씬 높은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라는 컨셉은 항상 그 상대적인 거고 어디를 기준으로 레퍼런스로 보느냐의 싸움인데요. 이 반도체에서는 그 기준을 어디로 보냐면 보통은 하나 정하면 됩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는 밸런스 밴드 엣지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나중에 어, 열 평형 상태가 아니라 외부에서 막 전압 주고 할 때 여전히 밸런스 밴드 그 자체가 레퍼런스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이거를 레퍼런스라고 이 레퍼런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여기 Y축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한 지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평가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형 아닌 데로 가면요. 이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플랫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울어질 겁니다. EV 이렇게 이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질 때 여기가 그냥 레퍼런스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X 방향에 따라서 요 기준되는 에너지 값이 다 바뀌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레퍼런스 에너지는 Y 축상에서 하나 딱 정하고요. 이렇게 공통되게 딱 하나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밴드가 지금 얘는 기울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평행하게 돼 있잖아요. 평평하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X 방향에 따라 0이라고요. 이게 평형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평형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너지가 하필이면 밸런스 밴드 엣지 에너지랑 X의 값에 무관하게 같을 뿐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레퍼런스 에너지 기준으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요놈. 너 운동 에너지 요만큼 가진다며. 그러면 너 원래 포텐셜이 얼만큼 잠재적으로 에너지 있었어? 라고 할 때 레퍼런스를 EV 라인에 잡았기 때문에 요만큼을 포텐셜 에너지를 할 거고요. 하필이면 그 값이 밴드갭 에너지랑 같게 만든 겁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뜻은 내가 레퍼런스를 잡을 때 저 밸런스 밴드 저 하단부에 여기에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요. 밸런스 밴드 엣지 근처에 일부러 잡은 겁니다. 네, 평형일 때 평형 상태에 놓여진 실리콘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밴드갭이랑 같다라고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레퍼런스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연계 상태에서 이 일렉트론은 프리 일렉트론입니다. 프리. 이것도 프리 홀이죠. 이런 녀석입니다. 일렉트론 홀. 뭐 하려고 하냐면 찾는데요. 가장 낮은 에너지 위치를.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 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잡니다. 그러 다음에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든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니까요. 여기 있던 이 운동 에너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전자와 뭐 충돌을 하건 에너지를 교환을 하건 결국은 여기에 비어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면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컨덕션 밴드 내에 있는 자유전자는 아마도 그 분포를 추정해 보면 대부분 다 컨덕션 밴드 인근에 있는 여기에 많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에너지 어떤 전자 1번의 에너지 값이 EC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풀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많은 전자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은 KT 오버 Q의 2분의 1을 곱한 그 정도 에너지 값, 즉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KT 오버 Q의 2분의 1 한 요 에너지 값에서 요런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가장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면 만약에 요 에너지 레벨에 이렇게 전자가 제일 많다고 합시다. 그 위에는 뭐 전자 조금 있고 그 위에는 점점 작아지겠죠? 이 전자가 여기 영원히 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전자는 움직이면서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자는 하여간 낮은 쪽의 에너지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요 위에 있는 전자는 하여튼 내려와서 아래쪽 전자를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낮아지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니까 떨어진다. 이 C, 이 V를 그리면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마치 돌멩이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 거꾸로 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일렉트론, 이게 에너지 오브 일렉트론이 플러스 Y 방향이잖아요. 그럼 에너지 오브 H 플러스 홀은 이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플러스 Y, 부호를 뒤집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그래서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은 밴드 다이어그램 전체상에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홀 1번, 여기 홀 2번 이렇게 있으면 홀 1과 2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은가요? 라고 물으면 얘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아서 홀도 가려고 하니까요. 얘도 더 낮은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를 밴드 다이어그램상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홀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마치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물속의 공기방울처럼 홀은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프로터 위로 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나중에 특히 반도체 D램에 들어가는 비트셀 안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셀 트랜지스터, 3D 낸드에서 뭐 트랜지스터들이 막 수직으로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막 332단까지 가고 400단 넘어가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전자가 막 이동하고 난리를 칠 텐데 거기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의 모든 기본은 여기 지금 말한 예입니다. 예. 예, 잘 기억하세요. 하고 또 다음 갑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개념인데 한번 정리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더블 이퀄리브리엄
열 평형 상태라고 하는 이 열평형이 도대체 뭡니까? 평형. 평형의 개념은 이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도 인가되지 않은 겁니다. 전기장도 없고 자기장도 없고 기계적인 힘도 없고 빛에너지도 없는 정말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 그 자체. 얘는 스태틱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태틱에 반대되는 단어가 다이내믹이고요. 다이내믹의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은 이미 봤습니다. 요거죠. 아, 일렉트론하고 홀이 300켈빈에서 그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홀이 되고 뭐 어디선가 자유전자는 어디 있던 홀하고 만나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생성되는 거죠. 이게 제너레이션이에요. 요 놈은 다시 재결합을 하죠. 생성됐던 게 다시 홀하고 만나서 결합을 하니까 리컨비네이션 되는 겁니다. 이 레이트니까 1초에 몇 번 하느냐의 컨셉으로 놓고 보면 300켈빈에서 이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자유전자의 개수는 10승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라벨링 했죠. 1번 전자부터 100억 번째 전자까지 0초 때랑 1초 때 측정하면 아까 1번 전자는 분명히 0초 때 있었는데 1초 때는 얘 없어지고 또 다른 전자가 보일 겁니다. 그 라벨을 붙여둔 이름표 붙여둔 전자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이겁니다. 아, 내가 100억 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절대 스태틱하지 않구나. 다이내믹하구나. 다이내믹. 그 다이내믹의 의미가 뭐냐? 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학습한 EHP를 예를 들면 초당 뭐가 몇 개가 발생하면 초당 몇 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균형점이 100억 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한 대로 외부의 열 에너지 뭐 상온 300켈빈이 있으면 일렉트론과 홀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에너지를. 요 EHP가 생기는 요 과정, 또 EHP가 없어지는 과정, 제너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대상이 실리콘 격자 구조하고도 받을 거고 또 지네들 일렉트론 홀끼리도 받을 거고 뭐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이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EC, EV 그려놓고 여기에도 전자가 앉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만약 도핑을 했으면 도너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스테이트 또 뭐 꼭 도너 만든다 역색타랑 같이 믹스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ED 이해가 했습니다. 자, 이런 환경 하에서 전자들이 뭐 대부분 밸런스 밴드는 전자들로 꽉 채워져 있겠죠. 가끔 이렇게 홀드도 있고요. 이쪽에도 전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empty.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미 다 올라가서 fully ionization 됐을 거고 여기는 이미 이온화가 되어서 전자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내믹하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건 타임 t 이꼴 0초일 때의 하나의 스냅샷인 거고 t가 1초가 되는 순간 이 상태는 유지될 겁니다만 여기 있던 전자 0초일 때 1번 이름표 붙인 놈은 1초 되는 순간 얘는 없어요. 또 다른 새로운 전자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게 여기 스테이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위에도 있고 이런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 특히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안에는 이게 저기 어떤 임의의 전자에 의해서 채워질 확률 값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적으로 변하니까요. 여기 전자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요 비어 있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확률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스태틱한 상황이었으면 이 마지막 문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좋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 특정 값에 여기에 요걸 뭐 에너지 1이라고 합시다. 에너지 값이 2원일 때 그 2번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가 요 2원이라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몇 퍼센트 확률로 있을까요? 그걸 함수 FOV라고 합시다. 요 자리에 이 원 값을 딱 때려 넣으면 확률값 0.3, 30% 나오면 그런 함수 너 찾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설명하는 함수는 이렇게 나오죠. 예, 블랙박스입니다. 또는 마법의 상자입니다. 에너지 값을 딱 주면 확률 값이 나옵니다. 그 에너지 값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 값이 30% 하고 나오는 계산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거 찾을 수 있냐는 거죠. 또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떻습니까? 저걸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네, 함수 값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E 값을 가지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베일러블하다.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져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 E 값에 해당하는 전자가 고 에너지 스테이트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몇 퍼센트 확률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걸 나타내는 수식이 여기 방정식입니다. 보는 대로 함수인데 사람 이름 붙어 있죠. 네, 유명한 물리학자죠. 페르미. 네,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물리학 연구를 뭐 대학원에 가서 뭐 이런 또 펀더먼털한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 자기 이름 붙여갖고 함수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미 펑션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페르미 펑션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 도대체 그 확률을 가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 뭐 바이브레이팅 테이블인데 뭐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 없고 집에 있는 책상 밑에 허벅지를 찰싹 갖다 붙이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벅지를 여기 딱 갖다 붙이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면 책상이 덜덜덜 떨 겁니다. 집에 있는 접시 하나 갖다 놓고요. 이 샌드라고 돼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라면 스프 하면 됩니다. 라면 스프도 분말 가루라서 이게 샌드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덜덜덜 덜어보세요. 그러면 접시 안에 있던 라면 스프들이요. 처음에는 떨기 전에는 여기에 고요하게 잘 안착되어 있지만 막 힘을 줘서 떨기 시작하면요. 라면 스프가 막 밖으로 튕겨나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정말로 컨덕션,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엣지라고 하면 컨덕션 밴드 엣지 안에 요 놈이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라면 스프의 분말가루 하나하나가 전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높였다 낮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면서 왼쪽으로도 이동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의 확률값을 가집니다. 전자가요.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전자가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를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다리를 떨기 전은 온도가 0켈빈 프로즌이에요. 다리를 떨면 300켈빈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에너지 상태, 어, 여기 라면 스프가 밑에 있다. 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면 요 비어 있는 공간에 라면 스프가 있네 라는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환경 하에서냐면 더멀 에너지라는 이게 에지테이트가 이제 휘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리를 떨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준다라는 건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다가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고 그 결과물은 실리콘 에너지 원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붙어 있지 않고 이거 위아래 좌우 앞뒤로 진동하게 될 겁니다. 실제 진동하고 있어요. 상온 300켈빈에서는. 그렇게 되는 환경 하에서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정말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일렉트론이 그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즉 여기에 머물고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인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 이런 컨셉들이 나오죠. 이게 결국은 상온 300켈빈이라는 게 우리가 밖에서 쳐다볼 때는 실험실이나 반도체 공장에 웨이퍼 한 장 덩그러니 있는데 상온 300켈빈에 있죠. 이거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실리콘과 실리콘이 결합하고 있을 텐데 생각해 보면 얘도 진동하고 있고요. 요 사이에 있는 전자도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겠죠? 그 높은 에너지 상태 값은 요 Y축에 표현이 될 거고 그 에너지 상태들 중에 여기랑 E1, 여기 E2에 각각의 전자가 여기 몇 퍼센트 확률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돌아가서 우리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내가 아까 강의 초반에 얘기했죠. 아, 요 컨덕션 밴드, 색깔을 바꾸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 근데 그 분포를 알고 싶다 했잖아요.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의 분포, 그거 알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알려면, 아, 이걸 하고 이제 숙제로 남겨주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죠. 뭐, 만석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이렇게 관중석이 놓여 있을 때 이 의자에 관중이 있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항상 응원하는, 사실 항상 꼴찌인 롯데 자이언츠가 있을 때, 사직 야구구장에 관중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구단주예요. 구단주는 선수도 잘 뽑아야 되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홍보가 잘 되고 관객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야, 이거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제일 많이 올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선호하는 좌석이면 가격을 높이면 될 거고 여기는 비선호하는 좌석이면 가격을 낮추어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면 되겠죠. 그 적정선이 뭘까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된 데이터는 1년 365일 내내 사직 야구장을 촬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365일 중 몇 초 동안 채워져 있는지를 검색하면 요즘은 데이터, 빅데이터나 뭐 머신러닝 좋아서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의자는 52%, 뭐 요 의자는 99% 이러면은 얘는 가격을 두 배로 올리고 얘는 가격을 0.5배로 낮추어서 예,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실리콘 반도체에서도 있는 거죠. 컨덕션 밴드 이렇게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페르미 함수를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브레이크 타임 없이 쭉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이 지루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상 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페르미 펑션부터 또 자세한 얘기들을 뒤이어서 뭐 이렇게 수식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풀어서 마지막에 쭉 넘어가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홀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연습들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끊고.